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끝까지 나와 함께 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많을수록 든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고, 물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았고, 가진 게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락하던 사람은 줄어들고,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어느 날은 옷장을 열어보고, 어느 날은 주소록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했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80세라는 나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다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돈도 사람도 체력도 명예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의 뜻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알아서 정리해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80세를 넘긴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애쓰며 붙잡았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게를 지키며 사람도 많이 만나고 돈도 적지 않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은 건 가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아쉬움보다 담담함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80세라는 나이는 잃는 나이가 아니라 남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편안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과 그 와중에도 끝까지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겁을 주려는 이야기도 아니고 허무함을 강조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어떤 걸 붙잡아야 나중에 덜 흔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떠올리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말을 미리 들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80세가 되면 다 사라지고 가장 먼저 남는 첫 번째는 결국 내 몸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일은 할 수 있었고 마음으로 버티며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쓸 수 없고 사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기준이 몸으로 바뀝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는지, 혼자 씻을 수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가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돈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70대까지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고 모임에서도 중심이셨습니다. 그런데 80세를 넘기며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외출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오래 앉아있지 못했고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몸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몸이 허락해야 하루가 시작되고 몸이 허락해야 사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몸을 너무 함부로 썼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무리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지금과는 다를 텐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돈 이야기도 없고 명예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몸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몸은 회복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예전처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몸 상태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같았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했습니다. 한 분은 70대부터 무리하지 않고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끝까지 젊을 때 방식으로 버티셨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두 분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천천히라도 산책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80세가 되면 화려했던 이력도 남들이 알아주던 자리도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 모든 것은 기억 속 이야기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는 첫 번째는 결국 내 몸 상태입니다. 몸이 남는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삶은 빠르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몸입니다. 대단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다음에 남는 것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에 같은 병이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삶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질까요? 그 차이는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몸을 아직도 예전처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는 몸과 협상하며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탁해야 움직입니다. 조금 쉬어달라고 하면 쉬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하면 거기서 멈춰줘야 합니다.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를 막 넘긴 한 어르신은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성격이 급했던 분이라 예전처럼 뭐든 한 번에 해치우려 하셨습니다. 청소도 한 번에, 외출도 한 번에, 사람 만나는 것도 하루에 몰아서 하셨습니다. 결과는 늘 며칠씩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어르신은 모든 일을 쪼개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일은 저 정도로 나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린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남는 삶을 만듭니다. 80세 이후에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 불편해지면 바로 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날을 편안하게 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몸을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잘 걷는 것 같고 누구는 아직도 정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비교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그 급함은 몸을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몸은 남과 경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면 괜찮은 날이고 어제보다 조금 더 힘들면 쉬어야 할 날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매일이 불안해집니다. 80세가 되면 몸은 곧 자존심이 됩니다. 남에게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삶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킨다는 건 오래 사는 욕심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몸은 아낄수록 오래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써도 다시 채워지지만 이 나이에 몸은 쓰면 줄어들 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남는 첫 번째는 단순한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몸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어디까지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무엇을 포기할지를 아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통증 하나에도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80세가 되면 몸 다음으로 분명하게 남는 두 번째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연락처가 많고 모임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그 기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의 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달에 몇 번 연락이 오는지, 명절에 몇 명이 찾아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 사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분명해집니다.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오는 사람이 손에 꼽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안정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연락 오는 사람은 없어도 아프면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얕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명함처럼 주고받던 인연, 이해관계로 이어진 관계, 습관처럼 이어오던 모임은 힘을 잃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사라짐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며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사람 관계도 몸과 비슷합니다. 80세가 되면 무거운 관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빠지고 만남 하나에도 며칠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벼운 관계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챙겨주던 관계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관계로 바뀝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주며 살던 분이었는데 80세가 넘자 그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관계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80세 이후에 남는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주 웃고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오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위험한 건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지나간 관계를 붙잡느라 지금 남아있는 인연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관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가벼움 덕분에 남은 시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두 번째로 남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80세가 되면 몸과 사람을 지나 마지막으로 남는 세 번째는 바로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80세를 넘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업도, 새로운 목표도, 새로운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는 삶의 무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을 오가며 만났던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몸 상태도 비슷했고 가족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늘 하루가 길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하셨습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다고 느끼는 분은 늘 과거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르게 살 텐데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 끝난 일들 속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반면 하루가 짧다고 느끼는 분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밥이 잘 넘어갔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았다. 잠깐 햇빛을 쬐니 기분이 괜찮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큰 기쁨도 없었지만 큰 후회도 없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미래를 설계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긍정이라는 말보다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몸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사람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걸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 마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가 가볍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루가 무겁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삶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80세가 되면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비교, 후회, 원망의 중심을 두면 하루는 늘 부족하고 억울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중심을 두면 하루는 생각보다 버틸만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인생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표정이 다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잃는 삶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감정만 남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는 마지막은 바로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하루를 억울하게 끝낼지 담담하게 끝낼지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80세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몸을 다루는 지혜,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하루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남은 시간을 지탱합니다. 지금까지 80세가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사라진다는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비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몸을 다루는 지혜가 남고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가 남고 하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80세의 삶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몸을 어떻게 쓰는지, 오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는지가 쌓여서 그 나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남은 시간을 훨씬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